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도 홍익희 선생님을 모시고 애들에게 어떻게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홍 선생님 만나 뵙고 아들 저금통 3개, 딸 저금통 3개 가서 체다카 얘기도 하고 막 쫙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어디 가서 꼭 뭐 배워오면 하자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거 뭐 하자 그러고 그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애들의 반응이 생각만큼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신뢰가 부족한 건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홍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관계가 구축되던데 특별한 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유 수유가 원칙입니다. 네. 아주 갓난에서부터 이렇게 품에서 안고 스킨십을 진하게 하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마하고는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어요. 애착관계가. 네. 그런데 아버지도 그 아이가 12살일 때까지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바깥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기 때문에 애착관계가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젊은 아빠들이 조금 힘든 점은 우리 젊은 아빠들은 굉장히 바빠. 그래서 밤에 할 일도 많고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야근도 하고 그렇게 지치다 보니까는 일요일 날 애들하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TV 봐야죠, TV.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아무래도 유대인들보다는 이제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애들이 또 이제 새학기가 되고 그러니까 친구 만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뭐 흔히 뭐요? 그냥 공부 잘하고 뭐 가정 형편 여유롭고 이런 친구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은연중에 피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대인 부모들은 혹시 뭐 애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요? 당연히 중요하죠. 유치원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친구 사귀는 법이거든요. 네네. 네가 이제 유치원에 가면은 새 친구들을 많이 만날 텐데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단점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친구의 허물과 단점은 보지 말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을 네가 찾아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친구보다 더 많이 얘기하지 말고 친구의 얘기를 2배 이상 잘 들어라. 그러니까 들으면서 친구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시키죠. 유대인들은 그 친구의 험담을 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피엔스인가 그 책을 보면 또 인간들이 남의 험담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던데 유대인들은 남을 험담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던데 그런 특별한 이유는 또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단위로 살았거든요. 그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공동체 내의 단결력이에요. 그거를 고리론이라고 얘기해요. 즉 모든 구성원들이 그 체인처럼 이렇게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신뢰가 깨짐으로써 고리가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유치원 때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절대로 친구의 험담을 하지 마라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3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사람, 험담의 대상자가 된 사람, 험담을 들으면서도 말리지 않은 사람.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사회 내에서는 내 동료가 나 안 보는 데서 나를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뢰가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은 그렇지 진짜 실천하기가 힘든데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듣고 자라면 내 자녀들에게 또 이제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래서 뭐 이제 홍익인간 이렇게 어릴 때 배우잖아요. 참 좋은 말인 거고,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홍익인간과 좀 비슷한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티큰 올람 사상이라는 건데, 티큰 올람 사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 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아우르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선두에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3세 성인식 때 그 랍비하고 문답을 할 때 네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부분 티큰 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나의 소명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개선하는데 일정한 부분을 기여하겠다라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이에요. 홍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경제 교육이나 이런 걸 가르칠 때 진짜 딱 하나 이런 것들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들이. 체데카 정신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 내의 약자를 돌보는 게 인간의 도리다 네. 라는 걸 가르치는데, 그걸 꼬마들한테 저금통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용돈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체데카 저금통에 집어넣음으로써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는 그런 정신을 먼저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경제행위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돈이 더 중요한 겁니까? 시간이 더 중요한 겁니까? 시간이 당연히 더 중요한 거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유한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소중하게 잘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가르쳐줍니다. 시간이 돈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는 이런 개념을 심어줘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대인 자녀들은 돈이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그거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니까는 그들은 시간을 잘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뺏는 것은 도둑질보다도 더 나쁜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보통 이제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면 뭐 과거가 중요하냐, 뭐 아니면 미래가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이 중요하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많이 싸우잖아요. 시간이 쭉 흐르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딱 나누긴 뭐하지만, 그래도 어떤 시점을 더 의미 있게 바라보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들한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유대교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배움의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로니아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부서지고 그 사람들이 죄의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유대인들한테는 종교적인 멘붕이 왔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건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파괴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린 이제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성전이 없으니. 이렇게 멘붕에 빠졌을 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요. 하나님은 성전에 바치는 1000가지 제물보다 너희들이 1시간 배우는 거, 즉 1시간 공부하는 거를 더 즐거워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라도 더 이해해야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생활의 근간이었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배움이 곧 종교생활이자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을 활용해서 섭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삶의 행위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라도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실천을 해오고 있는 민족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 되는 거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로 돈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농업이 근간이었던 시대에서 그들은 농업에서 쫓겨납니다. 그 당시는 노예 농업의 시대였었는데 땅을 못 갖게 하고 노예를 못 갖게 함으로써 농업에서 퇴출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건 농부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즉 그 당시로서는 3D 업종의 일들이 이들 체제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을 잡아야 되는 백정이라거나 멀리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노예를 대신 사다 주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 3차 산업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사라거나 이런 상업이라거나 무역이거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게 자의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타의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세에 들어와서도 유대인들이 워낙 장사를 잘하니까 상업에서도 퇴출을 당해요. 그 당시는 길드가 가장 강력한 단체였었는데 길드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길드에서 만드는 상품보다 훨씬 품질이 좋게 만들어서 길드보다 싸게 팔고 그것의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거를 잘 시켜줘서 그 고객들이 다시 그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 감동을 줘야 돼. 그게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현대 경영에 와서 얘기하는 고객 만족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돈을 번다는 개념은 상대방 고객들한테 만족을 주고 그들한테 효용 가치를 높여줬을 때 그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게 돈이야. 그게 이익이야. 돈을 대하는 자세, 즉 돈을 버는 자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남길까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을 만족스럽게 그들한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되는 거죠. 그게 우선 되는 거예요. 돈은 버는 것보다 이렇게 불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13세 성인식이 삶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인식 때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축의금을 좀 큰 단위로 냅니다. 얼마씩 내나요? 최소한도 한 200-300달러 이상씩 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유산을 상속해 준다는 개념으로 큰 돈을 내놔요.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7-8만 달러 혹은 부잣집 애들은 몇십만 달러의 돈이 생겨요. 그 돈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합니다. 포트폴리오로 채권에 얼마, 주식에 얼마, 뭐 부동산에 얼마, 적금에 얼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13살 때 그렇게 돈을 불리기 시작하면은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하고 자기 돈을 불리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같이 해. 시황이 좋을 적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시황이 경기가 나빠지면은 위험자산은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돼. 근데 우리 한국인 경우는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이란 불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13살부터 돈을 불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돈이 서너 배로 크게 불려져 있기 때문에 취직을 할 것인지 이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창업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그들한테는 이미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취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한번 해볼 것인가라고 했던 그런 미천이 벌써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보통 주식계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야, 좋은 정보 없어? 너만 알아야 돼? 야, 이거 사놓으면 좀 있으면 올라. 이렇게 해서 그 정보의 독점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거나 이러면 뭐 자기 집안들 아니면 나만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공유해서 같이 발전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나요? 그건 뭐 당연히 후자겠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랍비들 간에 종교적인 의문점이 생기면은 그거를 서로 물어보는 편지 왕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다가 이제 종교적인 의문점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지역의 지역 정보, 상품 정보, 뭐 환시세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써가지고 교환해서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뻔히 서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환전상을 할 수 있는 민족은 유대 민족뿐이 없었어요.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정보가 곧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안 첫 번째 민족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끼리는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협력 또 그 정보를 가지고 협동해서 기업이나 이런 거 이루는 것에 유대인들이 능통한 편이죠. 창업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직장생활 하는 거 말고 창업이라는 게 뭐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쓰러지고 나면 다시 이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창업을 또 주저하는 면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창업에 나가는 이유는 뭐 처음에 이제 종잣돈이 있어서일 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 혹시 구제받을 수 있거나 그런 방법들도 있는 건가요? 예. 유대인은 고대로부터 무이자 창업 자금을 3번까지 대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창업을 해가지고 단번에 성공하는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확률적으로 2번 반 정도 실패하고 3번째서부터 성공하는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험적으로 그걸 알았는지 중세 이후에 무이자 대부협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2번까지 망해도 3번까지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창업에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벤처기업이 탄생하면 그 사람들은 투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 9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 1.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참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미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해와서 그런 체계적인 문화나 또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체다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도 뒤지고 뭐 홍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이렇게 쭉 보고 하니까 이 체다카도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순서도 있고 그 품격의 단계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주는 게 순서고 품격에 8가지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게 최하의 단계예요. 한 중간 정도 되는 거는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도와주는 게 한 중간 품격 정도 되고 가장 높은 단계의 품격은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게 최고의 단계의 품격입니다. 헤세드 정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헤세드 정신은 보상받을 거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도와주는 거, 이런 물질적인 도움을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인맥을 붙여주고 고비고비마다 멘토를 그때그때 붙여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주변에 유대인 기업가들이 아주 때로 달라붙어서 어떡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성공시키는 그런 게 바로 헤세드 정신이에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벤처기업의 숫자가 전 유럽의 벤처기업 숫자보다 많아요. 이스라엘은 정말 인구 800만 분이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아이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 벤처기업가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성공한 유대인 기업인들이 이 새싹인 벤처기업을 헤세드 정신으로 달라붙어서 키워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헤세드 정신, 내 자식에게만 베풀고 헌신하는 그 헤세드 정신을 이제 뭐 속된 말로 남의 자식한테까지도 한번 이렇게 조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뭐 창업을 할 때 도와주고 또 함께 고리로서 연결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대인하고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똑똑하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유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라고 했는데 홍 선생님과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조금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면 충분히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동시에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못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러시면 아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유대인은 사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민족이에요. 호불호를 떠나서 그들한테 장점이 있다면 장점만큼은 저희들도 배워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뵐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